이 친구 어키러는 아시아 가정의 이상적인 아이들이 롤 모델입니다. 항상 게임에만 몰두하지만 집은 몇 년 동안 청소하지 않은 것처럼 지저분하지만 그의 업적은 항상 반에서 2위입니다. 이 게임은 단순히 지루한 일상생활을 잊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학교에 가는 길에 괴물에게 습격당했다. 다른 몬스터의 공격을 2번이나 피할 수 있었던 운이 좋은 어키러는 주인공의 아우라를 이용해 근처에 자전거를 세우고 버려지고 심하게 훼손된 아파트로 몬스터를 유인한다. 놀랍게도 이 게임 중독자 어키러는 여전히 이것을 게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 내부로 전환한 어키러는 놀라운 두뇌를 사용하여 괴물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 아래층이 큰 통에 밧줄에 묶고 위층으로 달려가서 다른 쪽 끝을 위층의 큰 물탱크에 묶은 다음 괴물을 함정으로 유인하여 통을 떨어지게 하고 물탱크는 괴물과 부딪혔다. 게임을 클리어하려는 계획은 완벽했지만 예기치 않게 그 괴물은 그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괴물이었고 그의 엄청난 바운스를 사용하여 어키러를 습격했습니다. 그러나 어키러는 예측하고 철봉을 사용하여 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클리어 게임, 웨이트 업 이넛, 후 아유, 고양이 소녀가 나타나 이것은 반드시 이뤄야 할 이벤트라고 말하며 그녀의 팔이 총으로 변해 어키러를 쏘아버립니다.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눈을 떠보니 이미 주인공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여기에도 수갑이 채워진 사람들이 많았다. 고양이 아줌마도 다시 나타나 실험을 소개하며 각자의 힘이 있고 각자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억지력으로 그녀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문은 하나와 하나입니다. 방에 가면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알지만 고양이 아줌마가 서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어키러의 첫 번째 싸움은 학교 체납자와의 싸움. 예기치 않게 학교에서 경기가 시작되고 5초 후에 팔찌가 풀리고 5, 4, 3, 2 인싸움. 다른 체납자의 위력은 나뭇가지에 손을 대면 검으로 변한다는 것인데 첫 시합에서 꽤 강력한 상대다. 그러나 어키러는 항상 그녀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는 화학실에 뛰어들어 상대를 바람개비처럼 빙글빙글 돌게 하여 상자 뒤에 숨어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잘못된 생물학적 모델을 배웠습니다. 어키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포로 변하는 팔이라는 능력을 고양이의 아줌마처럼 사용했다.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승자는 어키러군.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어키러의 진정한 능력은 대포가 아니다. 소피스트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상대방이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시작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 유리로 그녀는 독립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부담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리의 삶은 우연이라는 두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개가 짖을 때 만지고 싶었고 우연히 사람을 도왔고 그 사람은 항상 그녀를 따르는 변태 스토커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낯선 남자를 데려와 우연히 술집에서 그를 만났고 그에게도 딸이 있었다며 유리에게 돌봐주기를 바랐다. 다음 날 우연히 건물에 서 있는 스토커를 본 유리는 그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그에게 끌려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게임 초반에 캣걸은 이곳에서 선수를 뽑은 이유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의 수수께끼에 대해 생각하는 어키러와 달리 유리는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문과 벽을 부수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아이 릴리어가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았고 아버지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몸에 상처가 있어 의사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릴리어는 우연히 유리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유리의 첫 시합은 차고에서 근육질이 삼촌과의 경기였는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처녀 냄새를 좋아하는 변태였다. 그가 흥분할수록 더욱 강해진다. 갑자기 바지를 벗자 유리는 너무 역겨워서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붙잡혔다. 성매매 여성을 제압하는 변태 취미도 갖고 있는데 유리와의 첫 대결은 우연이 아닌 걸까? 그러나 그 두 단어는 유리를 힘으로 폭발시켰고 그녀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우연의 일치를 기억하고 유리는 늙은 변태의 팔을 부러뜨리고 그를 세게 때렸습니다. 유리의 능력은 마신으로 밝혀졌고 그녀의 체력은 배 증가했다. 승자는 에머카키 유리. 두 번째 쇼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명으로 구성된 팀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어키러의 그룹은 유리, 어와타리, 체납 키리사키, 푸마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여 팀이 전투 전략을 논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리는 힘호배 증가, 어와타리는 단추를 밧줄로, 키리사키는 가지를 검으로, 쿠마히리는 2초 만에 무적이지만 어키러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밝히지 않고 그의 손을 대포로 바꾸는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팀원들에게 말을 하면 어키러의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무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리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어키러는 어깨를 으쓱하며 천장을 치라고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리의 빤스가 노출되어 어키러와 어와타리가 뺨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싸울 시간이 되자 그들은 5명의 상대와 건너편 링으로 보내졌다. 유리는 힘호배 증가, 어와타리는 단추를 밧줄로, 키리사키는 가지를 검으로, 쿠마히리는 2초 만에 무적이지만 어키러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밝히지 않고 그의 손을 대포로 바꾸는
없는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팀원들에게 말을 하면 어키러의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무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리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어키러는 어깨를 으쓱하며 천장을 치라고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리의 빤스가 노출되어 어키러와 어와타리가 뺨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싸울 시간이 되자 그들은 5명이 상대와 건너편 링으로 보내졌다. 어와타리는 즉시 그것이 좋은 거래라는 것을 알았지 만 한쪽이 먼저 항복했습니다. 어와타리는 다시 린과 함께 동전의 앞면을 맞춰내기를 하고 싶었고 동전을 어와타리의 손 가까이에 던졌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동전을 잡지 못하고 몸에 무수한 가시가 찔렸다. 린이 승자입니다. 이번에는 쿠마히리와 터타로와 함께 두 번째 시합이 시작되었지만 터타로는 시작하자마자 즉시 항복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시합이었습니다. 타타라의 능력은 10분의 2 이력으로 상대의 능력을 복사하는 것이므로 쿠마히리의 능력을 복사할 때 그녀는 2초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키리사키와 조크마이오인의 대결이었다. 경기가 시작되고 조크마이오인이 석궁을 꺼내 시간이 다 되면 구슬을 쏘면 구슬이 거대해집니다. 하지만 항상 키리사키에게 휘둘리는 공세계는 그 거대한 구슬을 반으로 자르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키리사키의 능력은 나뭇가지를 검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빼는 검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조크마이오인은 이번 경기에서 거의 이점이 없는데 누가 이길까요? 전편에 이어 키리사키가 우세하지만 조크마이오인 쪽은 린 쪽의 압박에 포기할 수 없다. 그녀는 키리사키에게 많은 구슬을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키리사키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함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크마이오이는 불길을 멀게 하는 구슬을 던졌는데 마지막 구슬은 키리사키가 움직이거나 검을 휘두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근거리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다. 조크마이오인이 이길까? 뜻밖에도 키리아키는 석궁이 실을 잘랐고 칼은 2개, 그의 능력은 가지를 검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를 둘로 쪼개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칼을 얻을 수 있다. 의외로 키리사키는 조크마이오인을 너무 얕잡아봐서 나이팅게일이 오랫동안 노래를 멈췄을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금 막 무너진 조크마이오인에게 패배했다. 현재 상대팀이 어키러의 팀을 상대로 2-1로 앞서고 있어 2차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키러와 유리의 승리가 필수적이다. 어키러의 네 번째 경기는 바닥에 있었고 그의 상대는 카즈였습니다. 그러나 어키러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단계 그는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능력이 발동되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 그는 키리사키를 적으로 취급했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손을 활성화하는 능력이 대포로 바뀌었다. 3단계 그는 바닥에 있는 상대 팀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능력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앞에 있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능력 활성화. 이제 어키러는 자신의 능력을 이해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총을 쏘고 싶었지만 카즈는 총알을 막을 수 있었다. 어키러는 효과 없이 여러 발을 연속으로 발사했습니다. 카즈는 의기양양한 동료들에게 환호를 받았고 신발은 날아가고 카즈는 바로 뒤에 어키러가 서 있었다. 어키러는 오른손이 땅에 닿기만 하면 모든 능력을 무효화하는 카즈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어키러가 승자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결과는 무승부이므로 승패는 유리의 결정이다. 최후의 결전이 시작된다. 유리의 상대는 또변테 스토커다. 서프라이즈 마더푸커. 그는 자신을 강철처럼 세게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유리의 분노하는 거리가 멀고 그를 필드에서 바로 펀치하고 매우 빠르고 간단하게 승리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이 끝나고 고양이 이모 미온이 등장해 패자 팀에게 토끼 의상을 입히고 승자에게 봉사하는 벌을 주었다. 식사와 휴식 후 세 번째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어키러의 팀은 해산되고 다시 만나면 적이 되는데 과연 3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터널을 통과한 후 전하기 위해 놓인 받침대를 발견한 어키러는 현재 100포인트를 모아 3차 쇼에서 전 포인트를 모으면 3차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합은 다시 야외이지만 여전히 면밀히 모니터링됩니다. 새로운 플레이어는 세 번째 프로그램의 규칙조차 알지 못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다른 플레이어에 의해 차단됩니다. 어키러는 황금머리 물개에게 막혔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 모집하러 왔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던 중 유리가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레드팀 멤버 4명을 쫓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금발의 청춘은 그린팀에 속하고 레드팀과 그린팀은 적이라 양측은 신인을 놓고 다투고 있다. 레드팀의 4명 중 대포 능력을 가진 사람이 1명 있는데 다행히 어키러는 이 능력을 사용해 대포로 변신할 수 있게 됐다. 그와 레드팀의 이름이 싸웠고 레드팀의 사람들이 3사람을 멀리 보내고 탈출하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청년은 어키러와 유리를 마을처럼 보이는 그린 아래로 데려갔다. 어키러와 유리는 그린의 리더인 히로사키를 만나러 가고 어키러와 유리가 합류한 것을 기뻐한다. 히로사키는 전화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고 조직과 소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레드팀의 리더인 다음 장면은 극도로 야만적이고 잔인한 이치입니다. 그의 후배들은 사람을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얼굴을 어둡게 하려고 때렸다. 레드팀은 항상 약자를 착취하고 노예로 삼아 어키러
어키러는 그린팀을 선택했다. 그러나 어키러는 여전히 히로사키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그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키러는 유리가 대포로 변하는 것을 보고 히로사키를 쏘았다. 이전 단락에 이어 어키러는 리더 하이로사기를 쏘았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키러는 리더 하이로사기가 레드팀을 물리칠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싶어하며 이제 어키러가 그린팀에 완전히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입사원들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어키러와 유리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자야 했다. 어키러의 방으로 돌아와서 그는 종이를 가져다가 유리에게 내 진정한 능력은 텔레파시입니다 라고 적힌 종이를 주었습니다. 이 방이 도청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 두 사람의 어키러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밝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서로 약속했다. 내일 일어날 큰 이벤트 벌써 아침이고 모두가 팀에 배정되었지만 어키러와 유리는 한 팀입니다. 따로 모두가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디스퀘어로 이동합니다. 미온이 있던 곳으로 이동하여 구호를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미션을 완료하기 위해 모든 구호를 죽이십시오. 전투가 시작됩니다. 리더 하이로사기가 모두를 안심시킵니다. 사람들이 전투 위치에 있을 때 구호를 잠그고 죽이는 탱크가 쉽게 작업을 완료합니다. 차례대로 구호는 모두 처리됩니다. 당신은 총에 맞아 죽습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양파를 먹다 목이 부러졌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레드팀의 리더는 미션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더 히로사키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다시 온다. 레드팀의 리더는 그린팀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노예를 불러냈고 모두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도왔으나 갑자기 구울 합성 미션의 최종 보스는 중형이 아닌 몬스터였다. 상황은 모두를 날려버린 괴물보다 더 위험해졌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리더 어키러는 합성 구울 보스를 물리치기 위해 숨겨진 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몬스터가 다른 작은 구울을 먹고 상처에서 회복했을 때 모두가 리더를 응원했습니다. 히든 어빌리티 사용 시 현재의 배신자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리더의 팔을 다쳤다. 그들은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가 기대됩니다. 유리는 상냥한 성격으로 리더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고 주저하지 않고 리더 히로사키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어키러 역시 유리와 함께 최후의 보스를 쓰러뜨리기로 했다. 그들은 몬스터의 주의를 분산시켜 레드팀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끌었다. 맹렬한 구울이 강력한 펀치를 날렸지만 어키러는 이를 피해 몬스터의 입에 직격탄을 쏘았지만 여전히 통하지 않았고 레드팀의 리더가 갑자기 나타나 구울 보스의 머리를 내리쳤다. 유리와 어키러와 싸우고 싶었지만 미온이 맞고 하면 크게 싸우자고 했다. 그래서 왕의 왕이라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습니다. 각 팀은 왕을 선택하고 다른 팀의 왕을 먼저 물리치는 팀이 승리합니다. 지는 팀은 완전히 전멸하며 이벤트는 7일 후에 진행됩니다. 모두 회복하기 위해 돌아온 어키러는 리더에게 자신의 진짜 능력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알 수 없었다. 어키러와 유리는 다시 쿠마히리를 만났다. 다가오는 전투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할 때 터타로가 와서 어키러의 진정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터타로를 방으로 끌고 유리에게 질문했지만 실수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터타로는 어키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사야의 노예가 있었을 때 장면은 레드팀으로 바뀌었다. 레드팀의 두뇌는 뉴스를 보고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레드팀의 모든 구성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린, 마사야, 렌카, 카무이, 유키, 린도, 이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어키러와 유리는 협상을 위해 블루팀을 찾아 키리사키를 만난다. 어키러는 다가오는 전투에서 블루팀이 그린팀을 돕기를 원하지만 블루팀이 리더인 어무토는 이를 거부하지만 어키러는 왕을 물리칠 경우 각 사람에게 2포인트를 지불하고 포인트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무토를 거부하고 팀원들에게 말하기 전에 유리를 줄 조건을 주었지만 어키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손으로 떠났다. 그린팀의 모든 사람들은 내일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게임 규칙의 대중화가 시작된 이후에 왔습니다. 그린팀은 타워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탑에서 그는 항상 이치였던 레드팀의 리더 이치를 만났고 아스카는 유리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를 막으려 했다. 어스커는 이치가 검을 잡을 수 있도록 단조로운 일격을 가하고 그녀의 힘을 사용하여 검을 너무 무거워 아무도 들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레드팀의 리더는 검을 부수고 아스카를 발로 차고 아스카를 구하러 온 모두가 레드팀의 카무이를 만났다. 랭카 쪽에서는 레드팀의 린도와 유키가 압도적인 힘으로 그린팀의 멤버들을 압도한다. 어키러는 린과 다시 대결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화를 기다리는 그린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키러는 린과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밝혀졌지만 어키러는 떠날 때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키러의 위치를 알렸다. 쿠마히리 측의 레드팀이 유키와 충돌하던 중 동료가 유키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쿠마히리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목을 움켜잡았다. 하지만 다른 유키는 물건을 줄이는 능력이 있어 쿠마히리의 손 중 하나를 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쿠마히리의 손에 실을 감았지만 쿠마히리는 그 유키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이치에 의해 밀려나고 있던 아스카의 옆에서
유리가 제 시간에 도착했을 때 아스카를 끝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유리를 도발하고 둘은 돌진한다. 훅 펀치, 스트레이트 펀치, 하이킥이지만 유리가 헤셀런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둘은 여전히 동등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리를 잡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리는 기회를 잡고 베개로 그의 얼굴을 반격하는 기회를 노리며 그를 연이어 때리고 스트레이트 펀치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치는 더 열광적인 것 같다. 하이러사기의 장수는 타타로의 능력 덕분에 간첩을 붙잡았지만 막사의 위치는 여전히 밝혀졌고 타타로가 돌아온 직후에 체포된 간첩은 사망했습니다. 스파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파이는 모모코 아줌마, 유리와의 말다툼으로 위기에 빠진 어키러는 아스카를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백업 계획을 짜고 있던 어키러는 복수를 원하지만 린도의 방해를 받은 키리사키를 만난다. 하지만 키리사키는 혼자서 어키러를 쓰러뜨리고 싶었기에 어키러와 손을 잡고 린도를 쓰러뜨렸다. 이것이 어키러의 백업 계획인 것이 밝혀졌고 린이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고 계획하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다. 하지만 상대의 능력을 몰라 두 사람은 먼저 철수해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그는 매우 교활하여 그들의 4가지 계획을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어키러의 슛은 나무 부스러기를 날렸고 키리사키는 그것을 이용하여 린도에게 무수한 날아다니는 칼을 차고 그를 마무리 지었다. 장면 전환 서로에게 원한을 품었던 린과 렌카는 이제 만나 서로를 죽이려 한다. 린은 한쪽 손을 핥아검으로 변했지만 반대편에는 총알을 쏘는 미니 헬리콥터가 있어서 모두 피하지 못하고 온몸에 부상을 입었다. 놀랍게도 린이 손을 흔들자 핏방울이 칼로 변해 모든 미니 헬리콥터와 미니 탱크를 파괴했습니다. 렌카는 화를 내며 달려가 린을 찔렀지만 미끄러져 나무에 갇히기도 했다. 린이 달려와 렌카의 진짜 모습을 찔러본 결과 렌카는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였다. 린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린팀이 이기든 레드팀이 이기든 그녀는 안전할 것입니다. 쿠마히리와 유키의 전투로 돌아가서 쿠마히리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키는 이미 한 손과 바위 반쪽이 변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죽은 동생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레카가 그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를 구하려고 달려갔고 쿠마히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초와 다른 사람에게 큰 타격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른 카무이가 하늘을 노리는 곳에서 카츠야가 대리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어키러가 와서 아스카를 구하기 위해 카츠야를 쫓았다. 그는 다른 사람과 싸우기 위해 머물렀고 적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돌을 던졌지만 자신의 진정한 능력은 대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달려가서 칼을 빼려고 달려갔다. 그것은 다른 렌도의 칼이었다. 다른 카무이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의 카피라고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렌도의 능력을 베꼈다고 생각하고 투명 칼날을 막을 수 없어서 어키러에게 달렸다. 뜻밖에도 어키러의 능력이 적의 대포가 아님을 밝힌 것은 바로 그였다. 리더 히로사키는 다른 이모 모모코에게 암살당하고 손을 대포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리더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스파이인 이유는 레드팀의 두 지도자가 그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기를 다시 인질로 잡았고 리더는 능력이 잠긴 휴대폰을 버리고 그녀에게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이로사기는 왕이 아니라 어키러이므로 레드팀은 아직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터타러는 그녀의 능력을 모방하고 있지만 더 빨리 쏠 수 있는 대포도 가지고 있다는 어키러의 격려의 말 덕분에 모모코에게서 아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터타러는 그녀에게 아기가 끼어들지 않도록 아기를 내려놓으라고 요청합니다. 맞설 경우 화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를 전혀 때리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의 얼굴에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작위 샷은 산사태를 일으켰고 터타러는 그녀의 이모가 아기를 낳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아기를 잡고 산사태를 일으킨 것은 터타러가 아닙니다. 이제 어키러는 다른 쿠로를 찾았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감사하는 한 쿠로는 그의 능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어키러가 시간을 벌려고 했을 때 공격을 중단했고 어키어 A는 즉시 채무자가 되어 그에게 붙잡혀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그의 배에 질렸다. 길은 끝난 것 같았지만 쿠로가 입수한 모든 추측이나 정보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손바닥에 쥐어진 어키러 A에 밝혀졌다. 자신의 능력을 암시하며 리더 히로사키의 강함을 생각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였다. 도망치는 것부터 레드팀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그리고 쿠로가 그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린의 동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계획되었습니다.
어키러는 그를 완전히 물리쳤지만 유리의 편은 좋지 않은 것 같았다.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키리사키의 한쪽 손을 쳤다. 고통을 겪을수록 더 강해졌고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떠올랐다. 이치는 고아원에 입양되고 쿠로는 전학생으로 교장 선생님이 언론의 이중명이라 억압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꿈꾼다. 아이들을 비하하는 말. 어느 날 동화를 읽고 있는 이치와 쿠로를 발견하고는 땅에 던져 두 아이를 무자비하게 때렸다. 그러나 책이 그에게 부서졌을 때 그는 이치의 마지막 인내심을 깨뜨렸고 그 소녀는 재떨이를 잡고 저주받은 교장의 머리를 부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인간이 아닌 괴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고통이 있을수록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유리와 쿠마히리를 날려보냈다. 그러나 유리는 여전히 이기고 릴리어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녀와 릴리어 모두 그와 같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분명히 그녀와 릴리어는 그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유리는 그를 물리치고 릴리어의 곁으로 돌아가 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그를 고통을 느낄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유리가 그에게 자신과 유리가 모두 인간임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타에서 유리가 갑자기 막혀서 쿠로가 막아냈다. 유리 어키러를 죽이려는 이치 녀석이 말을 걸어 그와 하나와 하나로 싸우고 싶었을 때 이제는 모두가 그를 어키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치와 맞붙었지만 앞서 유리와 이야기한 결정타를 주저하지 않고 10배의 강력한 펀치를 날리며 넘어졌지만 웃는 얼굴로 모든 질문에 답했다. 모두 어키러가 왕이라는 이유로 사적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임무를 하나 완수해야 했다. 세수를 하고 있던 어키러는 어모토를 다시 만났을 때 그에게 대포를 쏘았지만 어키러가 미온을 죽이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어키러가 기절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채로 떠났다. 다시 눈을 뜨는 것은 평범한 일상, 여전히 지저분한 집, 여전히 그럴 때마다 게임을 하는 습관, 여전히 거리에 그 차가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다야. 그러나 전원에서 우리는 어키러가 유리를 보러 오는 것을 봅니다. 이번이 4번째 쇼입니다. 이 게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추측할 수 없습니다.